법원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종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 동안 평균 여명,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정년, 실질 은퇴 연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경제 수준 등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밖에 비교법적 검토 등 여러 측면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육체 노동 시장에서의 고령 인구의 비중을 증가시켰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국민 기대 여명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의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그런 반론입니다.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사건의 주심은 박상옥 대법관님과 이동훈 대법관님이십니다. 60세까지와 60세 이상 65세까지 그런 것이 인식이나 혹은 경험식상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제 60이 일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특히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취약계층입니다. 60이 넘어서 쉬고 있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의 문제에 부닥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어떤 일실 수익은 산정이 되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현재 80년대나 90년대 또 현재까지 계속 인구 구조가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한 30년 사이에, 40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러한 경험은 전 세계에서 없었던 경험입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지러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한 60세 이상, 2060년 이상에 이게 좀 속도가 완만히 된다 할지라도 이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동연한 내에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임금을 적용했는데, 사실은 50대 후반에 사회적으로 보면 임금 피크제라든지 노동 현장에서도 좀 연령에 따른 임금의 저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비추어 보면,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 60세로 가면은 모르겠는데 65세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수정 없이 과다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난 법률신문에서 얼핏 읽어봤습니다. 혹시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동연한은 실제 현실적으로 일반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해놓고, 실제 일반 육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산정을 해서 가동 일수를 경험칙적으로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가동 일수 문제를 이 가동 연한까지 다시 혼합해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가동 연한을 정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의 경험칙을 이렇게 선언함에 있어서 65세가 아니고 62세나 63세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좀 더 절충적인 가동연한을 제시하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나 아니면 뭐 가해자나 아니면 보험업계 측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이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평균 수명은 89년 전환 합의체 이후에 평균 수명은 10세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은 평균 수명은 10세 늘었는데 가동 연한은 50%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난 비율과 가동 연한이 65세로 증가되었을 때 비율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년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동 연한에 관해서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정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가동 연한을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노동 시장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가동 연한 그때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됐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회 인식은 현재 60세입니다. 그것은 60세까지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다, 이런 규정 하에서 정년을 정했던 거죠. 그 부분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같이 그 고용률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네. 어떤 점에 있는가 제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경제적인 그런 상황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온 것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나 결단이 이런 변화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또 어떤 측면, 어떤 수치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건강도 상당히 좋아졌고, 자연적으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고요. 사회경제적으로 또 확실히 제도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양쪽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한 양쪽의 변론과 질의응답에 앞서 오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 내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에서는 평균 여명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각종 보유 통계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법경제학회에서는 기획이사인 홍정민 박사를 통하여 평균 수명의 연장,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령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 개시 연령의 상향, 정년 연장 등으로 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필요하고, 다만 건강수명 등이 차별적이므로 몇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가장 경험치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 노령기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 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산재요양 승인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 등 사회 경제적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적 추세에 맞게 피해자의 소득 인정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과 보험약관 개정 시 보험료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료 상승 예상치 등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해서 오늘 법무팀장인 박상조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잠시 후에 그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변론하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판결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면은 국민이나 기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지금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그 취업이 잠재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의 정량 규정은 노동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퇴 연령에 맞도록 정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동연한 변경이 청년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노년층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노인과 청년의 근로 직종이나 근로 환경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동연한 결정에 있어 청년 실업이나 보험료는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참고인들과 대리인들께 질문해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경제사회 활동을 한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본인들의 개인적인 취미나 기타 바람직한 활동을 하해서 노후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맞춰가는 것이 다 지금 선직일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65세 또 경우에 따라서 뭐 계속 수명이 올라가면 67세, 70세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우리 공구 수성대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꼭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은퇴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건강이 허락하느나 계속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준비하는 건 좋지만 파급표를 따져서 파급표가 적을 때는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쌍방 대리인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고령 사회라는 것은 고령화 부분에도 지금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정년 연장의 효과를 갖는 이 가동연한 연장이 각계각층에 얼마만큼 파급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 지금 필요한 단계 아닌가, 그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1심 판결이나 2심에서 65세로 이렇게 가동연한을 일용노동의 경우에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손해보험 업계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가동연한이 언젠가는 상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구나. 언제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통계가 집적된 통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기타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그 피해자 연령까지 고려할 필요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가동연한의 어떤 변경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동연한이라는 게 60세다라고 하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다 부당하다라고 일단 이야기하시고, 그 취지는 대부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앞으로 건강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지인들을 보면 60세 넘어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이 사고가 나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지난 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어느 정도? 2011년에는 0.1%가 올랐고요. 12년에는 2.5%가 인하를 했고, 13년은 동결이고, 14년 0.5% 인상하고, 15년 1.1% 인상하고, 요런 그런 것들에 비춰보면 1.2% 인상은 좀 많이 그 인상된 해에 비춰보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어 보이네요.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그 연장하더라도 이 정년이 이제 그 연장하는 그 이렇게 문제는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다는 것은 우리 법공동체가 이 사람이 태어나서 65세까지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소의
시간적인 편차를 두고 정년 연장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게 그게 진보 아닐까요? 이 노동시장의 현실이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직업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 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고령자들의 그 고용과 청년 고용이 대립 관계나 아니면은 무슨 배척 관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용 연장을 했다고 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이 된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는 결과가 있고, 두 가지 쟁점에 관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모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변론을 들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취약계층입니다. 지금 말하는 60 이전에도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직 사회보장 제도가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을 둘러보면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단순 일용직 노무자들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또 70세까지 있습니다. 60세 가동 연한 기준은 더 이상 현실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평균 수명과 기대 연령 등이 늘어났으므로 가동 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 함정이 존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장의 문제는 현재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 상실로 보아서 위자료로 참작해야 할 것이지,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도 육체 노동자의 일실 수익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비상입니다.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가 실제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실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쟁점에 관한 판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법적 사회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파급효가 커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아시게 되어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